네, 저번 시간에는 북의 코로나 방역 대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북의 보건의료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방북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의 보건의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가 2002년에 어린이약품지원부 시작을 했고 평양에 다니기 시작한 건 2005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대동강구역병원, 그다음에 철도성병원, 그다음에 만경대 어린이종합병원 이런 사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북쪽의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조금 좀 이해를 하게 됐고 북쪽 그 보건의료인들 만나면서 좀 얘기하는 과정에서 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국가가 주도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무료로 가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치료보다는 예방의학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보건의료 서비스가 단순히 그냥 보건의료인들이 행하는 게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가 기본적으로 좀 특징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봤었던 보건의료인들 중에는 진짜 정성의 의료인들, 그 명찰 같은 데 아예 정성 이렇게 표시 있거든요. 정말 정성을 다한다라는 의미의 정성이에요. 제가 봤었던 정성의 모습은 어떤 거였냐면 철도성병원에 그 엑스레이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엑스레이가 차폐막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방사선이 이렇게 그냥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방사능 피폭의 위험을 무릅쓰고 엑스레이를 찍는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선생님은 몇 년간 꽤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위험한데 아세요? 그랬더니 의사니까 당연히 알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했더니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는 감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을 보는 보건의료인들이 그렇게 정성스러운 의료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평등의 의료인인데 우리는 의사 선생님 하면 엄청나잖아요. 의사 선생님 하나 알면 엄청 정말 든든한 그런 느낌인데 북쪽은 그냥 의사인 거예요. 특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특권층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이고 보건의료인들도 그냥 동네에 그냥 한 주민인 거예요. 수시로 왔다 갔다 볼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찾아가는데 어렵거나 이렇지 않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되게 수월하게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본인 뭐 그 주위 이런 데 청소하고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만경대 어린이종합병원이나 철도성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 현대화 사업하면서 병원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러면 지었을 때 우리가 가서 같이 하면 거기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 우리는 건설 노동자라고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간호사 선생님들이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병원은 본인이 지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방의학 되게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북쪽은 국가가 모든 것을 무료로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치료 중심으로 하면 예산이 견뎌내지 못해요. 지금도 우리도 뭐 보건의료공단에 이제 그게 비용이 많이 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쪽은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방점이 아니라 예방의 방점이 찍혀 있어서 가능하면 환자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정책이 주 정책이에요. 일반적인 케어를 하는 거예요. 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중병으로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찾아오는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호담당 의사들이 자신들의 담당했던 그 구역의 주민들을 아침마다 가서 보거나 아니면은 아침에 못 보면 저녁 퇴근하면서 보고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보는 체계인 거예요. 그다음에 북쪽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한의학인데 그 한약 이런 거 되게 많이 활용해요. 남쪽의 의사 선생님들은 한의학, 고려의학을 뭘 쓴다라면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 많아요. 근데 북쪽은
한약과 그다음에 신의학을 결합해가지고 환자들에게 나름 보다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남쪽과 북쪽의 이 보건의료가 되게 다른 측면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면서 보건의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북의 의료 체계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요?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이제 4월 15일 날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식 때 얼굴 드러나면서 육성으로 그때 나는 어떤 정책을 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게 우리 당의 결심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가장 먼저 폈었던 정책이 11년제 무상교육제를 12년제로 확대한 거였어요. 동시에 북쪽에 2012년서부터 새로운 병원들을 엄청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2012년 10월에 완공을 했었던 평양산원 유선종합연구소, 이게 여성들의 유방암 연구소거든요. 그거를 가장 먼저 지었었고, 그 다음에 2013년 10월에 옥류아동병원을 건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옥류아동병원뿐만 아니라 유경치과병원, 그 다음에 2016년에 유경안과종합병원, 이런 것들을 막 짓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 병원들은 평양에 그 병원거리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구역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평양중앙병원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병원은 다 만들었는데 아직 개원은 못했거든요. 제가 2018년 가서 또 놀랬었던 거 뭐냐면 먼거리 의료봉사 체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의료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옥류아동병원에 갔을 때 그 먼거리 의료 봉사 실을 보여주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옥류아동병원이 평양 중앙에 있잖아요. 이 아동병원을 연계를 해서 9개 도와 남포, 개성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직할시거든요. 11개의 도시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소아병원들이 다 있어요. 각 도에. 네트워크로 연계해서 화면을 보면서 의사협의회를 하고 환자 협진을 하는 거예요. 소아병원뿐만 아니라 각 도마다 산원이 있거든요. 유선종양연구소랑 각 도의 산원이 연계돼서 이렇게 먼거리 의료봉사 체계를 만들고 북쪽에서는 이 먼거리 의료봉사 체계를 통해서 도농 간의 보건의료의 격차를 좀 줄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 내에 보건의료 예산이 되게 많이 확대돼요. 예전에는 한 2%대에 맞춰졌는데 2012년만 하더라도 8.9%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13.3%까지 올라갔어요. 2020년에는 7.4%까지 썼는데 물론 이제 2021년 예산으로는 이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2.5%로 더 낮아져 있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보건의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까지도 나름 이제 노력을 해서 확대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에서 이런 남과도 의료 협력 교류를 많이 하는데 네. 혹시 다른 뭐 국제 기구라든지 다른 국가랑 교류를 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남쪽에서 북쪽에 뭘 안 주면은 북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2013년에 3년 만에 이제 평양에 방문했을 때 되게 걱정했었던 게 뭐냐면 그 전에 핵실험이 있었어가지고 남쪽의 언론들이 북쪽 큰일 났다 이제 또 굶어 죽는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2013년 방북했을 때 가장 놀라웠었던 게 제가 심양을 통해서 북쪽에 갔는데 비행기가 2대가 떴어요. 고려항공이. 보통은 그냥 한 대 떠서 가거든요. 2대 거의 한 30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비행기를 증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양각도 호텔에 묵었는데 그때 제가 그 전에 갔었던 그 양각도 호텔의 그 투숙객 중에 제일 많았어요. 정말 바글바글 할 정도로. 95년에 북쪽이 인도적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유엔 기구들, 뭐 WFP 세계 식량 계획이나 그다음에 유니세프, 그러니까 아동기금, 그다음에 WHO, 그다음에 FAO 세계 식량 농업기구 이런 기구들이 95년서부터 북쪽에 상주 사무소를 만들어서 대북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는 한 번도 정권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정책이 정권에마다 계속 달라지거든요. 국제기구의 유니세프나 WHO 이런 기구와에는 대북 사업, 특히나 이제 보건의료 사업으로 되게 많이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제기구는 남쪽의 사업과 달리 몇 년 차에 아예 보건의료 계획을 북쪽 당국, 보건성과 같이 논의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보건의료는 어느 나라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건의료의 지점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나라와도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정성의 의사 관련한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 남북 보건협력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